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남자와 결혼한 평범한 여성인데요. 하지만 결혼 후 제 인생 스토리는 그닥 평범하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제가 신우를 처음 봤을 때가 시댁으로 인사드리러 갔을 때였거든요. 신우 첫인상이 진짜 최악이었어요. 신우가 저를 보자마자 술 냄새를 풀풀 풍긴 채로 다가오더라고요. 인사불성인 것도 모자라 제가 오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옷도 너무 야시시하게 입은 거예요. 제가 그런 신우를 보고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저한테 안기려고 하면서 혀 꼬인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아, 이분이 오빠 여자친구구나. 반가워요, 언니. 언니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었는데 우리 집에 잘 왔어요? 신우가 이러니까 제가 너무 놀라서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했더니 남편이 신우를 막아줬었는데요. 남편이 시댁 오기 전에 신우 이야기를 했었는데 골 때리는 날라리라고 했었거든요. 날라리라고 하길래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하지만 다른 식구들이 신우가 저한테 추태를 부리지 않게 막아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신우한테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휴, 술 취했으면 얼른 잘 것이지 뭐 하는 짓이냐. 애가 인사불성이라 뭐가 창피한지도 모르고 있네. 아, 미안해요. 얘는 신경 쓰지 마. 얘 좀 빨리 데려가서 재워라.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다른 식구들이 신우를 끌고 가더니 방 안에 눕혀놓고 나오는 것 같았어요. 다들 저를 챙겨주는 분위기라 마음이 다시 차분해졌죠.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된 거고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됐는데요. 상견례 날 양가 가족 다 모였는데 신우는 안 나타났었어요. 신우가 와서 또 무슨 사고를 치지는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상견례 자리가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됐었죠. 결국 남편이랑 제가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 신우가 결혼식 날에도 안 왔더라고요. 그런데 첫인상 때문에 그랬을까요? 왠지 모르게 신우가 나타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날라리인 줄만 알았지 신우가 날라리를 넘어선 막장인 줄 몰랐죠.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맞이한 명절날 결혼식 때도 못 봤으니 이번 명절 때는 신우를 보려나 싶었거든요. 시댁에 갔더니 예상과는 달리 신우가 안 보이길래 제가 심없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어머니, 이번에는 아가씨 오시나요? 상견례 날도 그렇고 결혼식 날도 본 적 없어서 오늘은 아가씨를 보게 될 줄 알았거든요. 딸내미 그것은 이번에도 안 올 거야. 아, 그것이 참 철없는 게 명절날이라고 꼭 집으로 와야 하냐고 알아서 휴가 즐긴다고 하더라. 신우가 명절날도 안 온다는 말에 놀랐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명절날 여행 가고 안 챙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그러려니 했는데요. 그런데 늦은 저녁 초인종이 울린 거예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신우인 걸 알고 식구들 표정이 다 안 좋아졌었어요. 이때부터 이상함을 느꼈죠. 물론 안 온다던 신우가 온 게 놀랍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이고 자기 형제인데 이렇게 표정이 썩어버릴 정도인가 싶었거든요. 어머님이 일단 문을 열어주긴 했는데 시모가 신우한테 뭔가 속닥거리더라고요. 저는 하도 작게 말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요. 근데 시모가 작게 말하는 걸 듣고 신우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웃지 말라고 했는데 왜 기어이 왔냐고요? 왜? 저는 집에 오면 안 돼요? 싫다라고 웃음 파는 년이라 싫으세요? 내가 더러운 여자라 이 자리에 안 어울린다는 거죠? 얘가 엄마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이만 닥쳐. 얘가 버르장머리 없이 명절날 어휴 그것도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못하는 말이요? 내가 진짜 전부 다 말하면 더 큰일 나잖아요. 내가 지금 입 열면 엄마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제가 정확히 무슨 일로 돈을 버는지 싹 다 폭로해버릴까요? 아우 왜 이렇게 엄마를 원망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네가 자꾸 이러니까 집안에 들이는 것조차 꺼리게 되는 거잖아. 내가 삐뚤어졌다고요? 나보고 술 따르고 웃음 파는 년이라고 엄마가 말했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도 되는 줄 아세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봤으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너 그 말을 어디서 들었어?
내가 도대체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네가 착각한 거라니까.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건데? 며느리가 들으면 오해하겠다. 오해요? 여기서 오해할 부분이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내가 그런 모욕을 당했으니까 이제라도 말하는 거예요. 나도 속이 뒤집혀서 미칠 것 같다고요. 아휴, 그만해라, 그만. 명절날 다 모인 자리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네가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난 건지 정말 모르겠구나. 모르겠다고요? 다들 모르는 척하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엄마도 아빠도 오빠들도. 왜 다 모르는 척하는 건데요? 너는 우리 가족이야. 왜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니? 가족이라면 서로 이해하고 받아줘야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 왜 이리 엇나가려고만 해? 가족이라고 해놓고 왜 이러는 건데요? 제가 집에 오면 항상 그런 눈빛대 뒤에서 하는 말들 다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게 정말 가족인가요? 그래서 지금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니?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말을 주고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왜 이러는 거니? 엄마가 내 인생에 관심이나 있긴 해요. 엄마는 나를 부끄러워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쿠, 얘가 그런 거 아니래도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엄마가 너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네가 모르는구나.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정말 오해일 뿐이야. 아무도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럼 이게 정말 다 내 잘못인가요?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저도 이 집에 발ถื릴 이유가 없어요. 그날 시댁 식구들이랑 신우가 엄청 싸우다가 신우가 중간에 시댁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술 따르고 웃음 파는 여자면 술집 여자라는 소리잖아요. 전 그때 신우 직업을 알게 된 거죠. 제가 그렇게 충격을 받은 상태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랑 시무가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신이 좀 말해봐. 아가씨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길래 그래?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딸이 인생을 정말 막장으로 살았다. 원래부터 명품 좋아하는 사치스러운 애라서 걱정이 많았는데 글쎄 우리 몰래 카드비 돌려막게 하면서 명품 사 모으더라고.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밤에 하는 일까지 나간 거 있지? 그뿐인 줄만 알아. 그 후로 인생이 아예 잘못된 길로 꼬인 것 같아. 우리가 아무리 빚도 일부 갚아주고 돈도 빌려주고 구제해주려고 해도 씀씀이 조절을 못하니까 다시 그쪽 일을 하고 있더라고. 이런 이유로 우리 집 식구들이 딸 그것을 눈엣 가시로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며느리 네가 결혼을 허락받으러 왔을 때 그런 신뢰를 저지르니까 그럴 거면 눈에 띄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었어. 적어도 며느리 있을 때는 오지 말라고 했다. 당신이 보기에는 너무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올해도 동생 때문에 개고생을 하고 당한 거 있어서 그래. 저것이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까 싶네.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다가 화제를 돌렸었죠. 가족들 다 모이는 명절날에도 천대받는 건 좀 불쌍했지만 시댁 입장도 이해도 갔어요. 그렇게 명절날에 신우가 다시 나타나지도 않았고 우리끼리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 뒤로 신우랑 한동안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시댁에 시집 온 지 1년 반 정도 넘었을 때 겹경사가 터졌어요. 제가 시댁에 가서 시댁 식구들한테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했었죠.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도련님, 저 드디어 임신에 성공했어요. 병원에 다녀오니까 뱃속에 애가 안정하게 안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격경사가 따로 없다. 우리 아들도 장가를 가게 됐거든. 며느리 될 애가 나이는 33살 정도 돼. 우리 아들보다 나이는 많지만 친정에 돈이 좀 있다고 하더라. 어머님이 이러시길래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도련님은 원래 모델로 활동하다가 잘 안 풀려서 회사 취직 준비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취직이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차라리 돈 많은 여자한테 장가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아무튼 도련님이 상견례 자리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시모가 충격적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비 며느리한테는 우리 아들한테 여동생이 없는 것처럼 말했다. 아들 둘만 있다고 이야기해놨어. 그러니까 며느리 너도 우리 집안에 아가씨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네?
아유, 어머니, 아무리 아가씨가 사고를 쳤어도 그렇지. 그렇게 예비동서를 속여도 되나요? 나중에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 집에서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 능력이 여자보다 떨어지니까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잖아. 괜히 걔 불렀다가 또 걔에다 이상한 짓거리 하면 어떡하니? 걔가 아무리 내 딸이라고는 하지만 아유 우리 집의 불난 종자야. 난 딸이랑 인연 끊었다. 걔한테도 앞으로 우리 집에 나타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어. 명절날도 오지 말라고 했다고.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살자고 했으니까 예비 며느리한테 들킬 염려는 하지 말어라. 너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그 말을 들은 순간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신우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제 딸이 계속 빚만 만들어 오고 웃음 파는 여자로 일하고 있으면 속 터질 것 같긴 했죠. 게다가 도움까지 줬는데 그걸 마다하고 그런 수치스러운 일로 돈을 벌어서 쓰고 있는 것도 모자라 그걸 대놓고 고백해버려서 집안 망신시켰잖아요. 시모가 해볼 만큼 다 해보고 내린 결정이라고 하셨고 부모 자식 간의 일이라 깊숙하게 참견하지는 않았는데요. 방관자에 불과했던 제 생각이 바뀐 건 상견례를 하루 앞둔 날 남편으로부터 택배가 오면서부터였어요. 그 택배를 확인해보니까 제가 산 거였죠. 남편이 전부터 헤드셋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제가 생일 선물로 준비한 거였어요. 신제품이라 주문이 밀려서 생일날보다 며칠 더 지나고 온 거였는데요. 제가 그걸 뜯어서 생일 축하한다고 하면서 주니까 남편이 너무 고마워했어요. 남편이 그때 블루투스 헤드셋 전원을 켜고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도 블루투스 헤드셋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옆에서 남편이 해보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휴대폰 화면을 보고 전화가 온 사람이 신우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남편이 신우이한테 전화가 온 걸 알고 바로 표정이 굳더니 잠시 통화 좀 하겠다고 하고 방문을 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방 안에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갑자기 엄청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바로 남편이 전화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던 거죠. 어떻게 스피커에서 전화통화하는 게 들리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블루투스 스피커는 무선으로 음악을 듣게 해주는 기계인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랑 연결해서 소리를 내는데 선이 없어서 이동할 때도 쓸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무선 연결 기능 때문에 주변에 기기가 여러 개면 간혹 잘못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집 블루투스 스피커에 옆집 기기가 연결돼서 당황스러웠다.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곤 했어요. 우리 집도 남편 휴대폰이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되어 있어서 남편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우이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부끄러우면 그때 왜 그런 일 하게 내버려둔 거였는데. 오빠가 그랬잖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거라며. 아빠 빚 갚아야 한다고 시켜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전부 다 역겹다.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하는 오빠도 다 알면서도 방관하면 내가 번 돈 받아가던 엄마도 역겹다고.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된 큰 소리가 방 밖까지 들린 건지 남편이 몹시 당황한 얼굴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남편이 방 안에 들어온 와중에도 블루투스 스피커에는 신우이 울음소리와 함께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었는데요. 오빠, 나한테 예전에 그렇게 돈 받아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나를 정말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 세상에, 남도 안 이러겠다. 남편이 얼른 전화를 뚝 끊어버렸지만 이때 어렴풋이 눈치채게 됐죠. 신우가 남자들을 통해 번 돈을 시댁이 쓰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남편이 진땀을 흘리고 있길래 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방금 뭐야? 아가씨가 한 말 진짜야. 아가씨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게 아버님 빚 때문이고 빚을 갚은 다음에도 식구들이 전부 다 돈을 받아갔어? 걔가 지금 술 취한 상태라서 그래. 전화 걸어서 괜히 헛소리 하는 거야. 걔 원래 술 취해서 헛소리 잘하잖아. 당신도 첫 만남 때 술 취한 모습 봐서 잘 알고 있지? 아가씨 목소리 분명히 멀쩡해 보이던데? 술 취한 목소리 같지 않던데? 당신 솔직하게 말해봐. 그럼 아빠 빚이니 뭐니 떠든 건 뭔데? 제가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남기고 간 사업비 갚은 건 사실이야.
근데 내가 쟤한테 저런 일 하라고 억지로 강요한 거 아니거든? 최종 결정은 지가 한 거라고. 그리고 제가 원해서 우리한테 돈 준 거야. 근데 이제 와서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있잖아. 그럼 카드 씀씀이 때문에 실칭주자가 됐다는 어머님 말은 뭐야?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런 말까지 해가면서 아가씨를 이상한 여자 취급하고 날 속인 거냐고. 그런데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제가 대답을 재촉하니까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안 그럼 당신이 우리 집안을 너무 이상하게 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 지금도 당신이 전부 다 알게 되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잖아. 남편이 이러길래 어쩜 이런 미친 집안이 있을까 싶었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엄청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시댁이나 당신이나 제정신이 아니네? 나를 그런 식으로 끝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게다가 내일 상견례 자리도 참석해야 하잖아. 나 이런 상황에서 집안 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 여보, 겨우 이런 일로 바로 단숨에 손절하겠다는 거야? 뭐야? 아, 당신이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러지 말자. 이 이야기는 상견례 끝나고 다시 해줄 테니까 제발 가게, 어? 남편이 이렇게 저를 회유시켜서 간신히 저를 그 자리에 끌고 갔는데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가긴 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어딘가 모르게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모두 다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이야기해본다던 남편은 어물쩍 넘어가려는 게 보였어요. 곤란한 이야기를 하기 싫은 눈치였죠.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가도 더 이상 시부모랑 도련님을 예전같이 대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제 태도가 이상해진 걸 알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곤 했었는데요. 아유, 우리 며느리 갑자기 왜 그래? 평소랑 다르게 표정도 안 좋고 말도 안 하네? 어디 아프니? 아니면 우리 아들이랑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아니요, 저 멀쩡하고요. 어디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시댁 식구들 전부 다 저한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이럴 때마다 남편이 눈을 굴리면서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이런 집안하고 인연을 끊고 싶었는데요. 근데 어쩌겠어요. 저한테는 이미 뱃속에 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이혼을 생각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시댁과 남편을 차갑게 대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을 때 카톡 생일 알림이 떠서 봤는데 신우가 생일인 거예요. 저장해둔 번호 때문에 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왜 신우 번호가 있냐고요. 제가 결혼 초기에 남편한테 이렇게 요구했었거든요. 여보, 시댁 식구들 연락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주라. 비상 연락망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아? 시댁 식구들한테 전화했는데 몰라보면 좀 그렇잖아. 다른 식구들 번호는 줄 수 있는데 내 동생 번호는 주기 좀 그런데. 내 동생이 당신이랑 연락하다 또 신뢰를 알고 어떠서 걱정돼. 아, 내가 뭐 아가씨랑 연락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 다만 살다 보면 평소 연락 안 해도 급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게 되잖아. 그때 생각해서 받아둬야지.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마지못해 신우 연락처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제 폰에 신우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고 제가 신우 생일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생일 축하를 해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점심시간 때 신우한테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기프티콘을 보냈어요. 분명 다른 가족들한테는 축하 인사를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새언니가 해주는 생일 축하 인사가 얼마나 기쁘겠냐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우가 뜬금없이 저한테 이런 답장을 보낸 거예요. 새언니가 제 생일 축하를 해줄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새언니랑 만나서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서요. 아가씨,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가씨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거면 오늘 저녁 어때요? 퇴근하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오빠한테는 저 만난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새언니 만나는 거 알고 있으면 오빠가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신우가 이러길래 남편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놨었죠. 여보, 나 오늘 야근해서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마. 밥도 먹고 들어갈 것 같으니까 당신 혼자서 챙겨 먹고 있고. 남편한테 이렇게 말한 다음에 저녁에 신우를 만나러 갔는데요.
신우가 회사 근처 카페까지 와줘서 마주하게 됐는데 신우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세원이 보고 만나자고 한 이유가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도 안 해주는 생일 축하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짠한 마음이 들어서 그 뒤로 신우랑 자주 연락을 하고 가끔씩 만나게 됐는데요. 그렇게 신우랑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그날도 남편한테 야근한다고 말해두고 신우랑 만나서 차 한잔하고 있었죠. 그런데 신우가 무언가 말하길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새언니, 저 사실 지금 하던 일을 정리하고 취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이런 일만 했었어서 경력도 없고 나이도 많아서 취직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오질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엄마가 일손이 필요한데 사람이 잘 안 구해준다고 했는데 잘 됐네. 우리 엄마 가게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 일할 생각이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봐 줄게. 언니, 당연히 일할 생각 있죠. 집안일도 제가 거의 다 했어서 주방일에 익숙한데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시켜만 주시면 잘할 생각 있어요. 신우가 제 제안을 너무 반가워하면서 기대하길래 일단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죠. 그 당시에 신우가 이런 일을 했었다고는 말 못하고 엄마한테 그냥 이렇게만 말해뒀었는데요. 엄마, 그 식당 이모 공고글 올렸는데 사람 잘 안 구해진다며? 아직도 사람들이 지원 안 해? 그게 말이야. 우리 아가씨가 일하고 싶어 하는데 아가씨 일 시켜보면 어떨까? 나한테서 아가씨가 날라리 같고 첫인상도 안 좋다고 하더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가게에서 일하게 하면 안 되냐고? 아이고, 그래. 일단은 가게 일이 바빠서 직원이 간절한 상황이니까 데려와라. 그렇게 시댁 식구들 몰래 우리 엄마 가게에 신우를 취직시키게 됐어요. 신우가 엄마 가게 일을 잘하고 있을까 걱정돼서 찾아가 봤거든요. 엄마가 신우가 자리를 비웠을 때 저한테 와서 슬쩍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얘 사돈 처녀 있지. 네가 말한 거랑 다르게 조금도 야무지고 성실하더라. 일을 엉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했는데 전혀 날라리 같지 않던데. 역시 그렇지. 다행이다. 내가 결혼 초반에 아가씨 날라리 같다고 흉본 거 엄마 잊어줘. 아가씨랑 친해지고 나서 보니까 그거 다 오해였더라고. 하지만 엄마가 신우가 그런 쪽에서 일하고 있는 건 모르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아봤어요. 여보세요 하자마자 엄마가 이런 식으로 깜짝 놀랄 만한 말을 꺼내는 거예요. 사돈 처녀가 일하고 있을 때 엄마 가게로 김서방이 찾아왔다. 너랑 김서방이 나한테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던 게 있더만. 남편이 찾아갔다고. 나한테 가겠다는 말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찾아간 거지? 남편이 뭐래 엄마? 엄마랑 아가씨한테 화내지는 않았지? 김서방이 왔길래 깜짝 놀라서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냐 웬일로 왔냐고 물어봤거든. 김서방이 거래처 때문에 근처에 왔다가 내 가게에서 밥 먹고 가려고 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사돈처녀가 그때 가게에서 일할 시간이었단 말이야. 김서방이 사돈처녀 보자마자 여기서 왜 일을 하고 있냐 깜짝 놀라 하더니 사돈처녀를 붙들고 뭐라 소곤대고 있더라고.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서 가까이 가니까 김서방이 사돈처녀랑 잠깐만 이야기한다고 해놓고 끌고 가더라. 난 잠깐만 이야기하고 온다고 해놓고 안 오길래 브레이크 타임에 김서방이랑 사돈처녀 찾으러 갔다가 대화를 우연히 몰래 엿들었거든. 아이고 글쎄 사돈처녀가 가족들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됐다며 너무 불쌍하더라. 엄마한테 미리 말을 못해서 미안해. 워낙 예민한 부분이라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고 있었어. 계속 숨긴 의도는 없었는데 남편은 먼저 찾아갈 줄은 몰랐네. 엄마도 저처럼 신우가 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됐으니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나 봐요. 괜찮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톡이 왔어요. 지금 퇴근해서 집으로 왔는데 당신 지금 어디야? 설마 장모님이나 내 동생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지? 얼른 집으로 좀 와봐. 나랑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전화를 끊고 집으로 갔더니 남편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왜 내 동생을 굳이 장모님 가게에 취직시켰어? 분명 우리끼리 동생 없는 사람 취급하고 살기로 합의하지 않았나?
근데 왜 자꾸 가족 일을 끌어들이는 건데? 그러다가 장모님도 내 동생 정치 알게 되고 장모님이 우리 집안 전체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쩌려고 그래?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당신이랑 혼자 합의를 했다고 그래? 당신 집안 사람들이 아가씨를 없는 사람 셈 친 거지? 나는 아가씨 없는 사람 취급할 생각 없어. 뭐? 어떻게 당신 같은 녀석 그런 여자 편을 들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네. 제가 안 그래도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신우한테 그런 짓을 한 걸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이날 이런 식으로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아가씨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한 거 아니야? 게다가 당신이 아가씨가 이상하게 보이게끔 거짓말을 했잖아. 아가씨가 뭐 사치스럽게 살려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가족들 위해서 그렇게 된 건데 어쩜 이럴 수 있어? 빚 때문이 아니더라도 걔는 거기서 일할 운명이었어. 당신이 좀 생각을 해봐. 도대체 누가 빚 갚아야 하니까 그런 곳에서 일하라 하면 일하라고 하겠냐? 왜 그런 애 편을 드는 건데? 걔가 설마 돈 줬어? 돈이라도 지어주니까 그런 여자 편을 드는 거야? 갇힌 여자로서 더럽게 느껴지지도 않아? 남편이 이 정도로 막무가내로 굴고 인간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다니. 말문이 턱 막혀서 한동안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가씨가 그런 데서 일한 것보다 아가씨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동생 더러운 여자 취급하는 당신이 더 부끄럽다.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졌다가 문을 쾅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블루투스 스피커 사건을 계기로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았었거든요. 이후로 남편한테서 그나마 남아있던 온갖 정이 다 떨어져서 사이가 더 악화됐어요. 하지만 우리 둘 사이에 애가 있으니까 이혼할 생각은 안 하고 참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랑 제가 한 집에 살면서 거의 말을 안 하고 서로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그와 반대로 신우랑은 사이가 친해져서 신우가 일하는 엄마 식당으로 가서 일손도 돕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는데요. 엄마랑 신우가 같이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사돈 처녀가 처음엔 내 어깨 너머로 이것저것 배우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돈 처녀가 음식을 해보고 싶어하는 걸 내가 눈치챘지. 그 뒤로 이것저것 레시피 가르쳐줬는데 사돈 처녀가 곧잘 따라하게 됐어. 원래 제 꿈이 요리사고 예전에 취미로 요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독립해서 다른 음식점도 내고 싶어요. 여기 식당은 약간 나이대 많은 남성분들이 많이 오는 한식 정석의 음식점이잖아요. 저는 젊은 사람들 타겟으로 퓨전 음식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연구 중인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실제로 신우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팔아도 되겠다고 칭찬도 해주고 이 외에도 여러 음식을 평가해줬었어요. 그렇게 신우가 엄마 가게에서 일한 지 3년 정도 됐을까요? 신우가 드디어 독립을 해서 음식점을 내게 됐어요. 엄마가 신우 음식점을 낼 때 많이 도와줬었죠. 목 좋은 상가도 알아봐주고 메뉴는 어떤 거 하면 좋을지, 음식 가격은 어느 정도가 좋나, 인테리어 분위기도 봐주셨는데요. 그렇게 신우가 가게를 열게 됐는데 생각보다 초반부터 잘 되는 거예요. 입소문을 탄 신우 음식점은 개업 1년쯤 됐을 때 뉴스에도 나오게 됐고 확실히 미디어를 타니까 사람들이 더 붐비기 시작했죠. 이제 신우 인생 필날만 남을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 다시 시댁 식구들이 신우한테 빌붙는 거예요. 그날이 주말이라 신우 가게 브레이크 타임에 놀러 갔는데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고 기분이 나빠서 신우를 따로 부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저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 강제로 들어와서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거야? 아니면 저것들이 공갈이라도 한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저희 식구들이 저를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준 음식 다 같이 나눠 먹고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신우가 얼마나 시댁 식구들한테 핍박받았는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당혹스러워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댁 식구들이랑 화해를 했다는 말이야? 전처럼 다 같이 잘 지내보겠다고? 아가씨, 시댁 식구들 봐도 괜찮아? 뭐가요? 가족이 가족을 보러 온 거잖아요. 당연히 괜찮죠. 여기서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새언니가 뭐 때문에 이러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신우는 자기 그렇게 대한 사람들인데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싶었어요. 신우가 시댁 식구들을 받아주지 않았으면 했지만 신우가 그 뒤로도 시댁 식구들하고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러다가 신우의 가게 브레이크 타임에 놀러 갔는데 시댁 식구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아가씨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양심이 좀 있으세요. 지금 아가씨 식당이 잘 되니까 찾아와서 원래부터 잘해준 것처럼 구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딸이고 동생인데 이렇게 이용해 먹고 싶으세요? 어머님뿐만이 아니라 남편이랑 서방님도 이러시면 안 돼요. 아내가 내 딸 챙기겠다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 뭐냐지간에 일어난 일에 남이 와이가 불가하지 말아라. 당신이 끼어들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오지랖이지 오지랖. 엄마랑 딸, 남매들 문제로 왜 며느리가 나서서 뭐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주제 넘은 짓을 하고 있네요. 가족끼리 오해가 있고 다툼이 있어서 화해를 한 건데 애용수님 왜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세요? 이런 지혜주의자들이 따로 없네. 이런 박쥐 같은 짓 하다가 나중에 처벌받아. 난 이런 사람들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도 적고 싶지 않으니까 시즌 아는 척도 하지 마. 제가 이렇게 내지르고 신우 가게를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남편한테서 이런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나 지금 당신한테 중요하게 할 말 있으니까 퇴근했으면 다른 데로 새지 말고 집으로 바로 와. 늦게 오면 당신만 손해니까 빨리 와야 할 거야. 이건 또 도대체 무슨 문자야? 급하면 전화를 하든가 아님 사정을 이야기하든가 문자만 띡 보내놓고 이러는 게 어딨어? 제가 이랬는데 남편이 답장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집으로 갔더니 시모까지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를 힐끔 보고 인사도 안 하시길래 제가 남편한테 일이 따지고 들었죠. 갑자기 퇴근하고 바로 오라고 하더니 어머님까지 있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말도 없이 어머님까지 모신 건데?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이혼 서류를 딱 내밀면서 이러더라고요. 이혼하자. 너랑 나랑 솔직히 애 빼고 아무거 없잖아. 그냥 쇼윈도 부부나 다름없는데 이렇게까지 같이 살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굳이 너한테 목말 이유도 없어서 이혼하자는 거야. 우리 동생 통해서 가맹점 2호 좀 낼 거거든. 우리 동생이 그러는데 우리 엄마한테는 1호 좀 물려줄 거래. 남편이 이러니까 시모가 거만하게 턱을 탁 치켜 올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 딸이 우리한테 다 넘겨준다고 하더라. 솔직히 지금 너 후회되지? 너 결혼 전만 해도 시어머니라고 잘 보이려고 노력하더니 갈수록 기고만장해지더라. 내가 내 딸 챙기겠다는데 너 저번에 뭐랬냐? 나보고 양심 있으라고? 나 참 기가 막혀서. 너도 우리 동생한테 떨어질 콩고물 지워 먹으려고 편들었던 거지? 야, 너야말로 기회주의자의 박쥐다. 너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하루 빨리 찢어지자. 어쩐지 나한테 올려놓으라고 하더라. 1분이라도 더 빨리 나한테 이런 짓을 하고 싶어서 그랬구나. 아이고 이거 어째 나 기다리느라 힘들었겠네. 그래, 당신 말대로 최대한 빨리 찢어지자. 제가 이러면서 흔쾌히 이혼 도장을 찍어줬죠. 이것들이 제가 순순히 바로 이혼 절차를 밟자고 할 줄 몰랐는지 좀 당황스러운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면상들에다 대고 이런 식으로 말해줬는데요. 나도 당신 같은 인간들이랑 진작에 갈라서고 싶었는데 자식 때문에 참은 거야. 근데 당신들이 쫓아와서 이혼하자고 하니 나도 더 이상 참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곧바로 이혼 처리 싹 다 하고 완전히 법적으로도 갈라서게 됐어요. 그 뒤로 이제 남남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 남편이 길길이 날뛰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문을 열어주니까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무섭게 들어와서는 이렇게 악을 지른 거죠. 이 미친년들이 감 나를 농락해? 너 전부 다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이혼하자고 한 거지. 어쩐지 이 쿨하게 이혼 도장을 찍어 지더라. 사실은 이러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신우 식당으로 오기 시작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따졌었거든요. 아가씨, 솔직하게 말해봐. 나한테는 다 털어놓을 수 있잖아. 그게 왜 시댁 식구들을 받아주는 거야? 아가씨 이용만 할 줄 아는 인간들이 뭐가 예뻐서. 사실 우리 집 식구들이 행여나 몰래 엿듣고 있을까 말 못했는데요.
저한테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어요, 언니.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식구들하고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래요. 한마디로 신우가 시댁 식구들을 농락하려고 했던 거죠. 신우가 이 뒤에 이런 말까지 해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식구들한테 잘해주는 척하면서 1호점을 넘겨주고 2호점도 내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살살 꼬셨지만 사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 가게는 사돈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개발한 한식 퓨전 음식 레시피도 적어서 드렸어요. 사돈 어르신 레시피를 응용한 거라 금방 하실 거예요. 사돈 어르신한테 공짜를 주고 싶었지만 사돈 어르신이 그럴 수 없다면서 권리금을 굳이 쥐어주셨어요. 뭐 엄마한테 가게를 넘겨주겠다고? 가게도 잘 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랬는데? 뭐 다른 일이 하고 싶어져서 그랬어? 언니, 사실 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신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과거 때문에 자궁경부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신우를 붙잡으며 이런 식으로 울먹거리고 말았는데요. 아니, 아가씨가 암 말기라니 말도 안 돼. 그리고 진짜 아가씨가 암 말기라도 아가씨 잘못 아니야. 아가씨는 이용만 당했는데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병에 걸려도 그런 것들이 걸릴 것이지 하필이면. 아니 언니, 아무리 가족들이 힘들어해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됐었는데 제가 어리석었던 거죠. 쉬운 방법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더니 제가 참 바보 같았어요. 아니야,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 시한부 판정을 받아도 극적으로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가게 포기하지 말고 엄마한테 잠시 맡긴다고 생각해. 우리가 간병해주고 많이 도와줄게. 신우랑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참 동안 부둥켜 안고 있었죠. 아무튼 다시 전 남편이 날뛰는 장면으로 돌아오자면 그놈이 이렇게 악을 질렀었거든요. 내 인생 돌려내. 동생이 나한테 가게 물려준다고 해서 내가 다니던 회사도 관뒀는데 어쩔 거야. 이거 완전 사기당하거나 다름없다고. 뭐? 사기? 이게 사기 같으면 이렇게 찾아올 생각하지 말고 신고하든가. 이혼해서 이제 남는데 그게 내 알바야? 회사 관뒀어도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 이러자마자 전 남편이 열받아서 달려들려고 하길래 제가 청소기를 들고 와서 전 남편 중심부를 공격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전 남편이 기겁하면서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야? 하마터면 여기 맞을 뻔했잖아. 당신 미쳤어? 내 동생 편들더니 드디어 정신 나가버린 거야?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지금 안 나가면 씨 없는 수박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래, 네 말대로 나 미친년이다. 미친년 처음 봤어? 제가 이러면서 계속 청소기를 들고 휘두르니까 전 남편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 뒤로 전 신우가 입원을 하게 됐는데 엄마랑 같이 자주 가서 말동무도 해주고 엄마랑 제 돈으로 병간호해주는 사람 붙여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 시댁 식구들한테 굳이 연락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것들은 전 신우 생사가 궁금하지도 않은지 찾지도 않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동생이고 딸인데 정말 괘씸한 것들이죠. 전 그동안 정말 기적이 찾아오길 바랐는데 전 신우가 결국 1년 반 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코빼기도 안 보이던 전 시댁 인간들이 장례식장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통해 전 신우의 유언장을 발표했는데요. 시댁 식구들은 한동안 말없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런 반응을 보였었죠. 장례식장에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유언장에 따른 법정 내용을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에 따르면 고인이 병원비 등 꼭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사망 전에 이미 기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댁 가족분들께 상속될 재산은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보다 기부를 해버렸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상속될 돈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고인은 재산 대부분을 기부처에 이미 전달한 상태였고 법적으로 남은 재산이 없습니다. 이럴 수가. 그 돈을 더 어떻게 기부해 버릴 수가 있어. 우리는 당연히 상속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도 상속권이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고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모두 처분한 경우 유류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기부가 이루어진 후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제 동생이 저희한테 남긴 거 하나도 없는 건가요? 이렇게 아무것도 남긴 게 없으면 안 되는데. 남은 건 없습니다. 다만 고인이 생명보험을 가입했고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 따로 지정한 분들이 있습니다. 수익자는 새언니분이랑 사돈 어르신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부분이라 따로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저희 동생이 도대체 어디에 기부를 했다는데요? 기부금도 회수 못하냐고요? 네, 고인의 의도대로 재산은 이미 모두 처리된 상태이며 법적으로는 더 이상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부금 또한 이미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랑 전시댁 식구들이 한동안 이렇게 언쟁을 나누다가 전부 다 경악을 하더라고요. 언쟁을 나눈 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신우가 전시댁 식구들한테 돈을 안 물려주려고 병원비로 쓸 돈 같은 건 빼놓고 전부 다 죽기 전에 기부해버린 후였거든요. 한마디로 전신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재산을 이미 다 써버린 거죠. 신우가 시댁에 돈을 안 주고 싶어도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유류분 청구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유류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버린 건데요. 그리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저랑 엄마로 지정해버린 거예요. 보험 같은 경우는 유류분 청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랑 엄마를 수익자로 지정해서 남겨놓은 거래요. 이렇게 전시댁 식구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소리치고 있는 걸 듣고 있다 보니 전신우가 죽기 며칠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친구 통해서 비싼 사망보험 들어서 많이 후회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새언니랑 사돈 어르신한테 넣으면 되는 거니까 너무 잘한 일이었네. 전신우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해준 게 떠올라서 너무 가슴 아팠죠. 당연히 전시댁 식구들이 지들한테 돌아올 게 하나도 없다고 발악을 했어요. 이거 유서 조작된 거 아니야? 변호사도 너희들이 뒷돈 준 거 아니냐고? 이것들이 전부 다 한패 같아. 이것들이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 아니, 우리 이렇게 가만 당하고만 못 있는다.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남인 우리 딸 보험금을 가져갈 수가 있어? 우리도 변호사 고용해서 법적 싸움 가자. 세상에. 억울해 죽겠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번 우리 동생이 분명히 뭐에 씌여서 가족들 버리고 저놈들 말에 홀라당 넘어간 거라고, 형. 제가 그때 개무시를 하니까 전시댁 식구들이 저를 막 붙잡으면서 이년저년 하면서 쌍욕을 했거든요. 그러자마자 제가 변호사를 쳐다보면서 제 멱살을 잡고 있는 전 남편놈과 제 뒷덜미를 잡고 있는 전 시모손을 가리키면서 이랬어요. 변호사님, 이거 보세요. 이거 고소 가능한 부분이죠? 저 이놈들 고소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세요. 이놈들 안 그래도 법적 싸움 가자고 하니까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게요.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성방가하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줬잖아요. 게다가 몸에 손까지 든 거 아닌가요? 이 부분 제가 전부 다 확인했으니까 확실하게 정리해주겠습니다. 변호사가 이러니까 이것들이 제 몸에서 바로 손을 떼고 불이 나게 도망가더라고요. 그 뒤로도 전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 무시했더니 이런 식으로 장문의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이 가게를 줄 줄 알고 내 아들들이랑 내가 이미 생업을 포기한 상태였어. 그래서 가게 운영에 미련이 남아있어서 돈을 받지 못해도 우리끼리 해보기로 했거든. 가게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돈 마련하려고 재테크를 했는데 그 투자를 잘못해서 재산을 더 날려먹게 됐다. 그래서 우리한테 빌붙으려고 문자가 온 거였어요. 전 시모가 이러든 말든 문자를 씹었더니 또 띠링 문자가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핸드폰을 확인해보니까 역시나 이런 문자가 와 있었어요. 며느라, 제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나 지금 당탄방에서 살고 있는데 배고파서 죽을 것 같다.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서 라면을 반으로 2개 끓여 먹고 있어. 그래서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전 남편한테도 말했지만 이혼해서 남 됐으니까 이제 제 알바 아니라고요. 처단할 거니까 저한테 다른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이런 답장을 보낸 다음에 전 시모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죠.
그 뒤로 엄마는 전신우가 물려준 가게 잘 운영하고 저는 회사 계속 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전신우 덕분에 엄마가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저도 보험금으로 마음이 든든해졌는데요. 이런 사건들이 정신없이 이어지는 동안 건강에 큰 문제 없이 출산도 하고 애도 잘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전신우가 그렇게 간 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사연글을 써보게 된 거예요. 저희 전신우처럼 사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제가 겪은 걸 써봤는데요. 그리고 전 시댁 식구들처럼 사는 인간들은 이런 최후를 맞게 될 테니 전신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은 희망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